혹은 국가 플러스 대중민족주의의 위험성은 뭐냐? 이거의 위험성은 뭘까요? 자, 중국 정부의 이중적 민족주의 뭐였어요? 때로는 자발적인 대중민족주의의 발현에 대해서 부추기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기도 하는, 저지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은 국가 플러스 대중민족주의, 그렇게 나타나는 대중 차원에 있어서의 민족주의에 국가가 애국주의를 덧붙여서 국가 플러스 대중민족주의,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의 위험성은 뭐겠냐? 이거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외적인 사건을 대외적인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까요? 뭐가 위험해요? 중국의 대중민족주의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걸 정부가 어떤 땐 이용을 하고 부추긴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저지를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지금 중국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는 지금 중국 사람이 아니죠. 반대편에 서서 이걸 바라보면 되는 거죠. 저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다, 혹은 불안해진다,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져볼 수 있잖아요. 중국 당과 정부가 대중민족주의를 이렇게 펼쳤을 때 어떤 때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때는 위기가 되겠는데, 그거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족주의라는 게 음, 원래 좀 국가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주권 유지를 위해서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허,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민족주의가 중국에서는 좀 이렇게 피해의식에서 기반된 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게 대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국가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대중민족주의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좀 공격성을 띄어서 대처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명서 좋습니다. 요즘 그 푸틴, 우크라이나,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 사람들 빼놓고 어느 나라도 아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박수 치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 일반 사람으로서 갖는 생각은, 아니 어떻게 21세기에 일방적인 공격을 통하고 일방적으로 방어만 해야 되는 이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민간인들이 저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수십만이 피난길에 올라야 되는가, 이건 잘못이다, 푸틴 잘못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대요? 만약에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 이러지 마, 예전에 우크라이나 우리랑 같은 나라였었잖아, 소련일 때, 이건 해도 너무하지, 꽂힌다고 공격을 해도 으름장만 놓고 끝나야지, 똑같은 인민을 살상하면 돼,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포탄이 모스크바에 떨어지면 어쩌라는 거야. 만약에 이런 여론이 있다면 푸틴이 계속 전쟁 지속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도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쟁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내 여론이 만약에 전쟁 그만해 하면 푸틴도 아마 곤경에 처할 겁니다. 그런데 푸틴은 어떻대요? 인기가 더 높아가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애국적이고 민족주의, 아까 명세 얘기한 대로 러시안으로서의 정체성, 또 러시안들의 통합, 이거에 활용이 되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 위기에 대해서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발현은 가능할지 몰라도, 즉 대내적인 정체성 확보와 통합을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필요하고 동원해야 되겠지만, 그걸 바깥으로 투사를 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혹은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뭐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야, 우크라이나가 예전엔 우리나라랑 같은, 응? 소련이었는데 독립하고 나더니 나토에 가입하겠대. 쟤네가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 세력이 막바로 우리하고 국경선을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 이거 위기야. 이런 얘기 끄집어낼 수는 있겠죠. 그걸 크게 침소봉대하는 거죠. 작은 일을 큰 일로 꾸며서 국민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그래서 지지를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위기죠, 위기. 자기네들의 민족주의를 내부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 투사하다 보니까 그 직격탄을 우크라이나가 받고 있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중국이 국가가 나서서 대중민족주의를 부추긴다라거나 결합을 하게 되면 중국과 외교 문제로 다투게 될 어떤 나라는 분명히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센카쿠 열도, 띠아위다오 영토 분쟁이 있어서 일본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 센카쿠에 민간 어부들이, 중국인들이 발을 디디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체포하잖아요. 납포했잖아요, 배를. 분명히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독도를 치료 지배한다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올라서려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들이겠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였어요. 국제적으로 일본이 큰 소리 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왜 니네가 허락도 받지 않고 더군다나 영토 분쟁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지역에 왜 민간인이 왜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잡아왔어. 그러니 내가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취조를 해야 되겠어.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어떻게, 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섬을 순순히 일본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국민이 잡혀갔어요. 그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중국 정부가 나서죠. 좋게 얘기할 때 말 들어. 난 무기도 안 쓸 거야. 뭘로 해결봤어요? 히토류. 히토류 있죠, 히토류. 어? 배터리 만들고 모터 만드는 데 쓴다라는 연구자석 만드는 히토류를 공급 안 할래 했더니 어때요? 일본 정부가 조사 중지 그냥 돌려보내. 마무리됐어요. 그죠?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자기네 땅에 올라온 놈을 자기네가 조사도 못했어요. 조사도 못하고 돌려보내야 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게 다 뭐냐? 중국 정부와 대중이 합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만약에 중국 함선이, 해군이 그 섬에 발을 디디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전쟁이죠. 근데 민간인이가는 뒤에서 박수치고 힘을 실어준 셈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중민족주의와 국가 같이 개입하게 되면, 결합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대중민족주의를 통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용하기도 하고 통제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민족주의,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고 대중민족주의도 통쾌함을 맛보게 되는 그런 공통집합, 교집합 수준에서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양자가 서로 윈윈할 때도 있겠지만 정부는 방해를 하려고 들고 민간은 시도하려고 드는 이런 때가 되면 컨트롤이 되면 다행인데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대중민족주의 바람이 이긴다라고 하면 이거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통제불능 수준의 대중민족주의가 크게 폭발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도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중국 민중이 이거는 우리나라 주권이야. 이거 우리나라 안보야. 안보상의 이익을 저해하는 건데 이런 경우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게 되겠다.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중국하고 협상하는 아까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우리 대중이 이걸 원해. 인민이 원해. 우린 인민을 위한 정권이야. 이렇게 되면서 호전적인 외교 정책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겠다.